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2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GPC를 모신 이런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연예가 얘기를 한번 쭉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네.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바로 시작할게요. 네네. 그럼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많은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GPC 모신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린 게 그 한밤에도 보면 뉴스마스터라고 신동현 기자께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슈 관련 코너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매주 이제 이슈를 정리해야 되니까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주도 약간 보니까 겹친 부분이 있고 또 방송 이후에 좀 나온 이슈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 JYP의 수장 박진영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게 이제 디스패치의 보도를 통해서 이 구원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지난주에 일어나서 이제 이 디스패치에서는 기사가 2개가 났고요. 그리고 박진영 씨도 약간 반박하게 되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을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5월 2일 날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박진영 구원파 전도 포착이라는 기사였는데 대충 내용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진영 씨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강남의 모처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그 집회에 이 변기춘 씨라고 하는 이 구원파 관련자가 계시고 그리고 배용준 씨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구원파 출신이었던 분들이 하는 사업체에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박진영 씨가 원래는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본인도 그렇고 또 본인 와이프 분들도 이제 종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교리를 설명하는 집회를 갖고 심지어 이게 이제 구원파와 가깝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박진영 씨가 그날 바로 본인이 SNS에다가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이고 구원파 출신 분들이 몇 번 오긴 했지만 그거를 구원파 모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SNS를 올렸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간증문도 올리게 되고요. 이러다가 디스패치가 최근에 또 보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이후에 해명 보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물러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 기사의 약간 흐름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구원파 출신 분들과 박진영 씨가 가까운데 구원파가 이렇게 약간 세월호 관련 청해진 대운의 또 운영자잖아요. 유병현 회장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약간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부실 경영의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원파는 세월호와 관계가 있고 구원파와 또 박진영 씨와 관계가 있으니까 약간 이게 세월호 사고와 이렇게 박진영 씨의 그런 관계를 좀 이렇게 얽히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물러난 상태에서 뭐 세월호와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종교가 없는 박진영 씨가 종교가 있다는 거를 좀 보도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명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기자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기사의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기사 형태로 기사를 쓰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뭐 육하의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단문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쓰는 교육들을 받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설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좀 그 파파라치 뭐 이렇게 촬영한 거 그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화제성이 한 걸음 두 걸음 뭐 이렇게 세 걸음 소설처럼 약간 소설의 한 구절처럼 아 그렇구나 다르구나 그런 문체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몰입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A군과 B군이 뭐 열애 중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 멀리 A군이 나타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어둠 속에서 뭐 그의 모습이 나타나자 B 양의 뭐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런 식의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몰입을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사실을 전해야 하는 기사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구원파 관련 이슈의 경우에는 좀 정확한 표현들이 좀 필요하기 마련인데 제가 기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기사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좀 중언부언이 많고 길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박진영 씨가 설파하는 교리들의 문장들이 이렇게 막 몇 절 이렇게 성경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종교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이 교리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보도 이후에 김어준 씨가 또 TBS 교통방송 거기 그 출연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왜 세월호 얘기를 왜 했냐? 박진영 씨가
세월호 뭐 침몰에 뭐 이렇게 뭐 원인을 제공했거나 아니면 뭐 구원파에 뭐 돈을 제공했거나 그런 정황 증거가 있냐? 그게 없다면은 왜 두 사람을 엮은 거냐? 그럼 박진영 씨를 이거를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고 마냥 사냥할 목적이었냐는 식의 비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뭐 100% 제가 스스로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기사로서의 완성도를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기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디스패치가 또 해명한 기사에서도 보면 원래 이제 디스패치가 첫 보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세월호와 그런 청해진 해운 그리고 이제 이 구원파의 관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박진영과 이 세월호가 관계가 있나라고 싶은 오해를 살 만한 구성이었거든요. 근데 해명에서는 그런 걸 밝히고자 한 게 아니라 단지 무교라고 주장하는 박진영 씨가 종교가 있다는 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 좀 이상하네요. 본인들 스스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거죠. 약간 물러난 그런 기색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뭔가 좀 해명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저희가 뭐 사실 기자 입장에서 다른 매체의 기사를 뭔가 비평하기에는 약간 좀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 기자적인 소신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부분은 다분히 좀 약간 뭐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좀 의혹도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날 그 뭐 여러 의혹들을 뭐 이렇게 디스패치가 일부러 덮는다. 그래서 뭐 장충기 사장의 그 문자 얘기를 뭐 이렇게 박지영 씨로 덮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막 디스패치가 해명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능력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이 디스패치와 보도와 관련된 많은 그런 논란들은 이 디스패치 보도 이런 문체라든지 보도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다분히 좀 의도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영자 선배님 편집 사고 사건이 지금도 화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전지적 장교 시점에서 그 자막을 갖다 쓴 부분이 전 세월호 그 사건 때 뉴스 보도 화면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 때문에 좀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상처로 안고 있고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의 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 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관심이 크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박진영 씨 와이프분께서 유병헌 회장 조카라고 또 이제 친인척 관계까지 밝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엮거나 이제 그 부분을 파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근데 또 제가 이제 기자적으로 봤을 때 좀 가장 또 짚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진영 씨 이제 뭐 이렇게 입장을 듣기 위해서 대피특하고 연락도 해봤지만. 이 보도를 다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만나는 것도 잠입해서 뭐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한 거죠. 박진영 씨 본인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이렇게 뭐 또 두 분도 연예인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반론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약간 뭐 안 좋은 일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당연히 본인이 어떤 입장이 있는지 하다못해 뭐 소속사 측에서라도 좀 어떤 입장이 있는지는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JYP 쪽에 연락했을 때는 그 취재 이후 관련해서 문의가 온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 측에 과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게 이제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기자로서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게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진영 씨가 그 SNS에서도 왜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기사를 쓰셨나 했더니 디스패치가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확인했다는 글은 없고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봤다. 주변 분들한테.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기자가 되고 나면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가 쓰는 기사들이 또 이 나오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너무나 크니까 안 좋은 기사의 경우에는 정말 이분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항상 두세 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 도저히 이분의 해명을 들어보고도 좀 의혹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이 기사를 좀 써야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디스패치의 경우에는 박진영 씨 측과 전혀 뭐 교감이라든지 확인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기사가 났기 때문에 뭔가 일방적인 좀 그런 주장만이 담겨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기사라는 측면에서는 좀 완결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연예기획사 입장에서는 또 매체하고 또 좀 척을 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뭔가 그런 갈등 관계가 또 매체 입장에서는 기사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일부러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매체하고는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대형 기획사의 기본인데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좀 박진영 씨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월호와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 두 번째 기사가 나오고 나서 9월달에 본인이 이제 이런 성경 교육 공부 모임 집회를 하는데 그때 기자분들 초대하겠다. 그래서 과연 나의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부분이 뭐 구원파와 비슷한지 뭐 직접 와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검증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종교의 자유 문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박진영 씨가 직접적으로 뭐 뭔가 이런 세월호 운영이라든가 청해진 해운에 뭐 지분이 있다든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대한민국은 어떠한 종교든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종교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있는 게 그 과연 기사가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넌 종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종교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로 포장돼서 나갈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네, 것도 맞아요. 이번 사건이나 비슷한 사건으로 해서 좀 필터링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많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영리하게 좀 소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뭔가 기사로서 좀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100% 신뢰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기사를 읽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좀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좀 이렇게 약간 그 영리한 약간 좋은 그 미디어 소비에 대한 방법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딱 디스패치 기사를 봤을 때 한쪽에 약간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거기밖에 이제 글을 안 썼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에서도 한쪽의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그쵸. 원래 공방을 하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이제 결론을 내리듯이 9월달에 어차피 이제 박진영 씨도 다 모여서 자기만의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제 9월이라는 이 시기가 지금이 이제 5월인데 4개월 동안 이 이슈를 계속 또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빨리 하시는 것도 좀 그때밖에 스케줄이 안 나시나요? 걱정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하고. 바쁘신 4개월 동안 이 해결 안 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박진영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요. 그러네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은 이게 좀 최근에 좀 나온 소식인데 그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이던 이제 길 씨가 결혼설이 났어요. 이게 이제 한밤 방송 이후 불과 아마 불과 어제 다음 주 뉴스마스터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9일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9일날 한 매체가 이제 길 씨가 지난 3월에 9세 연하의 이제 여성분과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매체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씨 측에서는 뭐 기씨가 또 전제 매니저가 없대요.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지금 연예 활동을 뭐 거의 또 안 하시는 중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측근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러면서 이제 기씨 귀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장이 나왔는데 추측성 오보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인하는 방식으로 약간 해프닝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이게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예전에도 한번 그 열애설이 1월인가요?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애설이랑 이거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연 그 분과도 뭐 동일 인물인가? 뭐 열애설이 1월 있던 분과 지금 결혼설이 있는 분이 동일 인물인가? 그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 기씨 입장에서는 이제 자숙 중이지만 이렇게 매체에 보도가 되면서 본인의 근황이 막 드러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결국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닌 걸로는 근데 나와 되게 구체적이어가지고 뭐 지난 3월 네. 혼인신고 마쳤고 9살 연하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꽤 구체적인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충분히 그럴 조용히 개연성은 있죠. 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부인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결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상황이죠. 게시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00%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난주에 제가 김경란 씨 이혼을 제가 썼었거든요. 김경란 씨랑 그 김상민 씨 네. 이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팩트를 다 파악한 다음에 전화를 했었어요. 김경란 씨 회사에. 그러니까 김경란 씨 회사가 어디냐면 아시겠지만 김구라 씨 회사. 라인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경로로 알아봤더니 좀 이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좀 당황하시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실 저희가 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한 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기사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거나 뭐 부인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기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확인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듣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아무튼 이 길 씨는 그 음주운전을 2번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때 한창 2014년에 출연 중이시던 무한도전에서 이제 하차를 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쇼미더머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기를 노리셨는데 또 다시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 연루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아무튼 그 결혼설이 나와서 화제가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길 씨의 근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추측일 뿐이니까 좀 정확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는 좀 판단을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은 또 김은국 씨 소식인데 오늘 참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긴 해요. 이게 또 미투 관련 폭로로 해서 그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9일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이제 혐의 없다, 무혐의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김은국 씨 경우에는 9일날 이제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30대 여성을 이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이 김은국 씨가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김은국 씨가 한테 적용됐던 강간과 준강간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범죄 성립이 안 된다라는 무죄죠. 예,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불기소 의견이라는 게 좀 법률 용어다 보니까 검찰에 송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시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는 경찰에서 보통 고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과에서 이 고소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고소를 해서 내가 누구를 뭐 어떤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소장을 내면은 이제 고소를 한 사람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은 보통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좀 비밀리에 소환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소를 당한 사람은 뭐 유명인의 경우에는 좀 이제 가해자 입장이니까 그냥 공개 소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뭐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조사받고 나서 경찰이 이제 그 모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재판은 또 법원하고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거든요. 그걸 송치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치가 경찰이 그 관련 서류를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넘기는 게 송치인데 그때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불기소를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는 재판을 넘길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할 거냐 아니면 재판을 받지 않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는다는 거는 재판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혐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했다는 거는 경찰이 검찰에게 이 사람은 재판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넘겨주는 거죠. 검찰한테.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좀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주는 거죠. 경찰이 검찰한테.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뭐 고발을 하거나 해가지고 재판에 서게 되면 검찰이 피고가 되고 그 가해자가 이제 뭐 이렇게 검찰이 원고가 되는 거죠. 가해자가 피고돼가지고 형사사건이 성립이 돼서 재판을 해서 뭐 형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김은국 씨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소를 시작할 필요 없다. 재판을 시작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김은국 씨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다. 검찰이 이 서류를 보고 그러면 죄가 없구나 무혐의를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면 이제 비로소 제가 아직은 아직은 100% 아직 확정은 아직 무죄가 근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많이 하니까 물론 증언이라든가 이런 증거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주는. 근데 안 받아줄 때도 있나요? 안 받아줄 때 있죠.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드라마에 자료들을 본 것 같긴 보고. 해요. 예, 자료를 보고 검사가 이 부분은 약간 좀 수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하면 검사가 이거를 갖다가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드라마에 웬만하면 경찰이 그러니까 왜냐면 경찰과 검찰도 이게 약간 입장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해온 거를 검찰이 안 받을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이제 받는데 일단은 김웅국 씨의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일단 검찰의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 때문에 네. 좀 근데 일단은 좀 김웅국 씨 입장에서는 좀 무거운 좀 짐은 많이 좀 덜었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지난 3월달에 이 30대 여성인 A 씨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2016년 11월달에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웅국 씨가 억지로 술을 먹여서 그 이제 호텔에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같이 일어나 봤더니 알몸 상태로 일어나 있었고 뭐 그런 진술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 김웅국 씨는 이제 약간 이 여성분이 이제 소송 비용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웅국 씨는 아마 아시겠지만 또 와이프분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신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협회 또 임원으로 계신 다른 또 후배 가수한테 또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등 약간 좀 어려운 점을 겪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그 이제 이 고소를 한 A 씨와 김웅국 씨를 각각 2차례 소환 조사했고 또 휴대전화 같은 거 이제 촬영도 한 기록이 있어서 이게 포렌식 그 분석이라고 해서 이게 그 카메라에 보면 이렇게 날짜가 남잖아요. 날짜랑 시간이랑 뭐 이렇게 남는데 그 정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찍은 게 맞는지 정황 증거를 이제 보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봤더니 이 여성분의 주장이 좀 맞지 않는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낸 건데요. 그래서 이제 김웅국 씨는 이 무혐의 처분이 있고 나서 좀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여성분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겠다. 김웅국 씨도 지금 맞고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 또 경찰 측에서는 일단 무혐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무고 혐의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몰았을 경우에 그 반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면 반대로 무고 혐의도 자동으로 수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에 대한 무고 혐의, 그러니까 죄 없는 김웅국 씨를 왜 고소를 했냐에 대해서 수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김웅국 씨는 현재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그 가수협회장 직함을 그냥 내려놓고 본인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해. 월드컵 얘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그 본인이 이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 가수협회장 직을 내려놓고 그냥 러시아 월드컵을 위해서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진지하게 이렇게 기사를 보시던 많은 분들이 월드컵 응원을 또 하시겠다는 거냐 약간 좀 놀래게 했다는 그런 좀 뒷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사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때 저희가 이제 이번 연초에 되게 미투 폭로나 이런 걸로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분명히 잘못하신 분들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좀 김웅국 씨의 사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약간 죄가 없다는 쪽으로 좀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죄 없는 분들에게 약간 미투로 약간 피해를 보는 역으로 그런 상황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유념을 하고 조심을 해야겠다. 그런 입장이 또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다 어두운 소식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좋은 거 하나 남겨놓고 이번도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어제 나온 건데 윤기원 씨 이혼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황은정 씨하고 이제 윤기원 씨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좀 이혼을 하셨다고 이제 어제 기사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분들은 이 두 분이 지난해 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혼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사생활이라서 언급을 할 수 없다. 근데 이분이 사실 두 분이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자기야라고 이제 엄청 돈독했으니까 벌써 자기야에서 11번째 이혼 커플이라고. 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어떤 또 기사에서는 자기야의 저주라고 저주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에 나가면 다 이렇게 이혼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지금 자기야의 프로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백년 손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모님 아니면 장인어른과 사위와의 관계를 이제 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전 그 방식이 김원희 씨 이렇게 MC 보시고 할 때 그 당시가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그래서 무한도전에 한번 나왔지만
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뭐 내가 이렇게 한 게 너한테는 큰 그렇구나. 상처였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하는 게 왜 자기야에서 뭐 이혼 커플이 많이 나오냐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기야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뭔가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좀 트러블이 좀 있는 분들이 법한, 나와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형식으로 프로그램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상태로 결혼 생활 유지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좀 위기가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협의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면 때문에 좀 이혼 이런 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부부들 간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부부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좀 둘만 아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이 좀 뭐 가정 내에서 화해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약간 서로의 얘기를 해야 잘잘못 되는 이런 거죠. 것들 서로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얘기를 그죠? 해야 되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그걸 전 국민이 다 보고 네. 내 측근인 가족들과 다 함께 보면은 한 마디씩 거들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쌓여서 오히려 불화의 불씨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저희 3명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제가 이제 기혼자잖아요. 네. 그럼요. 두 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뭐 언젠가 하실 거니까.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부 싸움은 이 방 문턱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방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부부 그게 그렇게 안방. 놀랄 일인가? 아니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문턱을 넘어가면 예. 이렇게 얘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문턱을 넘어가면 외부에서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처가라든가 친가라든가 친구들, 맞아요. 뭐 와이프 친구들 알게 되면은 안 되구나. 거기서 이제 조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부 둘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요즘은 진짜 사실은 이혼이 흠은 아니에요. 절대. 네, 흠은 절대 아니죠. 흠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냥 흔한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저 주변에서만 봐도 뭐 이렇게 부부간에 뭐 문제가 있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야 그렇게 하면 헤어져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참고 살아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그냥 해요. 남의 그렇죠.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남의 얘기니까. 그렇-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봤을 때는 자기야 프로그램이 사실 뭐 취지는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부 생활이란 부부가 가는 입장이 있잖아요. 또 방송에서도 100%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근데 그런 거에 약간 일부가 방송 활동에서 나가고 나면 나중에 들어오는 피드백들이 오히려 그 부부의 그런 안전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데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야의 저주라는 게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의 그런 뭐 징크스라고 좀 약간 희화해서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부 간의 약간 그 문제를 과연 방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풀 수 있을까? 원론적인 문제죠. 사실. 네. 이게 과연 아이템으로서 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이렇게 나중에 공론화가 좀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런 형식은 아니니까. 지금도 그런 형식이라면 약간 좀 자기가 포맷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 만일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런 거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자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과연 좀 괜찮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해 보는 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우리가 막 방송은 거의 짜고 치는 거고 네. 연출된 거고 편집이고 막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은 있지만 실제로 그 방송에 출연하다 보면은 진심이라든지 그 뭐 사건의 뭐랄까요 진정성 이런 네. 거라든지 진심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파를 타거나 이랬을 때 본인한테 되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출연에도 되게 좀 신경을 되게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결혼해봐서 그렇지만 뭐 문제가 사실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싸우게 되면 그러니까 뭐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그냥 기분 안 좋았는데 말 좀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좀 퉁명스러운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쌓여서 싸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부부끼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턱을 넘지 말라는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뭐 이제 아니 근데 그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 난 진짜 난 누구한테 얘기해 돼? 친정에도 얘기 못 하고 친구한테도 얘기 못 하고 너무 그러면 어디 뭐 가정 거울 보고 아니, 상담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약간 좀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충분히 또 상담하는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잘 한번 또 검색을 해보시거나 하면 부부 생활 상담이라든가 이런
유료 말고 약간 국가에서 하는 이렇게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일단 저는 걱정돼. 싸우고 싶은 그 애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인이 지금은 없어요. 예, 없어서 그러네요. 지금은 예, 언젠간 곧 생기지 않을까. 언젠가 진짜 저희가 이제 이슈 소식에서 제 PC PC 열애 열애. 소식도 한번. 근데 제 PC 열애보다는 우리 태영 씨가 빨리 열애. 급합니다 아주. 네, 두 분의 그런 열애 소식도 한번 기대를. 아 저희 두 분이에요? 두 분 하면 나쁘지 않아요. 네. 저는 웬만하면 테리 씨하고 한번 또 좋은 소식. 저요? 제 PC는 그런 테리 생각도 많이 해보고 네네.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네요. 좋아하시는 분과 빨리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소식. 네, 소식으로 가장 좀 기쁜 소식이긴 한데 방탄소년단의 컴백이 BTS 본격화됐다.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8월이었죠. 9월 정도에 이제 DNA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해서 그 막 빌보드 차트 석권하고 이렇게 큰 활약을 했던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5월 18일에 컴백을 합니다. 좀 약간 날짜도 약간 의미심장해요. 5.18이라는 약간 좀 특수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튼 컴백을 하게 되는데 이 또 방탄소년단의 이런 지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뭐 싸이 씨가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때에도 큰 각광을 받았지만 이 방탄소년단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최초로 뭔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이 싸이 씨가 2위까지 한 적은 있는데 1위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마룬 5 때문에 1위를 한 번도 못했었는데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보이는데 좀 약간 격이 달라요. 이 컴백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컴백을 하시게 되면 이제 뭐 제피 씨도 아시겠지만 쇼케이스를 하고 그때 뭐 M 카운트다운이라든가 뭐 인기가요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컴백하시잖아요. 네. 근데 방탄소년단은 18일에 음반을 딱 나오고 나서 컴백 무대가 어디냐? 아니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인기가요나 엔카운트다운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국내 방송보다는 전 세계적인 시상식에서 그중에 가수의 할리우드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게 뭔가 뭐 아카데미 아니면 이런 시상식과 견줄만한 그런 무대인데 거기서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신작을 공개하는 그런 최초로 월드 프리미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 급이 된 거죠. 한국을 또 자랑이네요. 한국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선 24일 날 엠넷에서 컴백 쇼를 단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또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번 컴백하는 그 앨범 제목은 지금 러브 유어셀프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DNA 앨범이 있었던 앨범 제목이 좀 어려워요. 러브 유어셀프 승허. 승허? 네. 그러니까 러브 유어셀프라는 제목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자는 뜻이잖아요. 근데 승자가 뭐냐면 기승전결할 때 승자예요. 네. 일승자. 가운데 한자를 승자를 쓰고 콜론을 하고 허 그녀를 예전에 무슨 사극 같은 데서 불어한다. 내가 너를 뭐 허락한다. 허락한다. 불어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방탄소년단 컴백하고 나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기자분께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고 왜 이렇게 제목이 어려워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 랩머스터가 되게 당황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목을 좀 쉽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번 앨범 제목은 Love Yourself 전 티어. 더 어려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 다음에 전인 거죠. 하고 땡땡하고. 네, 그러니까 또 콜론을 하고 티어 눈물이라는 뜻 티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연작 시리즈에 되게 강해요. 또 시리즈인가요? 네, 그래서 원래 데뷔할 때부터는 학교 시리즈를 쭉 했거든요. 학교 3부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양연화라는 앨범을 통해서 청춘 또 3부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윙스라는 앨범을 통해서 뭐 봄날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너무 좋죠. 네, 그런 노래를 통해서 또 시리즈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를 또 연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죠. 왜 기는 없냐? 기승전결에서 승하고 전이 나왔는데 왜 기가 없냐 이랬는데 이건 기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브 유어셀프 기 원더라는 제목으로 한 9분 정도의 약간 영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시혁 대표님이 또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그런 미학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영상미가 뛰어난가요? 그렇죠. 영상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그냥 일반 뮤직비디오는 그냥 두 사람이 뭐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기호나 상징이 나와요. 메타포가 있군요. 그렇죠. 영화로 네, 치면. 메타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왔을까? 아니면 뭐 갑자기 막 꽃에서 뭐 액체 같은 게 막 흐른다든가.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찾아보는 재미가 또 팬지라는 또 방탄소년단의 재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이제 아직 공개된 거는 이제 앨범 제목이랑 18일 나왔다는 거, 아직 타이틀곡은 안 나왔고요. 티저 영상이랑 이제 이미지가 공개됐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또 청청 패션을 굉장히 또 멋스럽게 청청도 사실 또 뭔데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청청이 또 유행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혹시나 재필 씨가 방탄소년단을 만나거나 그런 생각 있으면 청청으로 입고 가시면. 아, 감사. 사실 작년 12월에 이제 가요대전 때 저도 이제 잠깐 그 만났었는데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인터뷰 살짝 이제 했었는데 너무 팀워크가 좋더라고요. 그 팀 자체가 이제 미국을 갔다 온 그 상황이었는데 서로 너무 잘 챙겨주고 해서 일단 팀워크가 좋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은, 제가 팬이 됐거든요, 인터뷰하고 나서. 그럼 한번 큐레이터 분들끼리 팀워크는 어떻습니까? 저희 괜찮죠. 저희 일단은 지지난주에 이제 회식도 한번 해서 진짜요? 네, 우리 또 구라 선배님이 또 쏘셨어요? 예,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뭐 먹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궁금한가요? 궁금해. 이제 녹화 끝나고 점심에 이제 레스토랑 가서 레스토랑. 점심을 또 특이하게 점심을 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딱 녹화 끝나고 가서 팀워크 괜찮아요. 저희 단톡방도 있고. 단톡방 우리도 있다. 자랑해. 이런 걸로 앉으시려고 또. 아니, 회식하시나요? 우리도 김밥 천국 간다. 김밥 천국. 저희는 쌀국수 이런 거 먹어요. 쌀국수 좋아하는데. 맞아요. 쌀국수 지난주는 이제 하 기자님이 쐈어요. 혹시 오늘도 점심 드시면 저 너무 좋죠. 쌀국수 먹고 갔어요. 역시 한밤에 김구라 선배가 있다면 여기 연애스쿨에는 하 기자님이. 그럼요. 동엽 씨라고 해주죠. 동엽 씨도 또 방송 들으시면 또 슬퍼하시겠다. 내 자리 뺏지 마라.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당 기자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방탄소년단 사회까지 좀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이 또 그 빌보드 통해서 좀 컴백을 하시다 보니까 빌보드 순위가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스트리밍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그런 뭔가 큰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정도로서 이번 주에 뭔가 다사다난한 소식들은 대충 전해드린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영자 씨 그런 세월호 자막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결국 이제 이영자 씨가 이제 녹화에 불참하시게 되면서 이번 주 녹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뉴스마스터는 또 타사 방송을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참여해 보셨는데 재필 씨 좀 소감이 궁금해요. 일단 두 분의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저는 넷이서 하는 얘기를 둘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오랜만에. 선배님도 계속 이게 검색도 하시고 우리 하 기자님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너무 깔끔하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도 신문 볼 때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또 살짝 들어봤는데 영리한 소비자가 되자. 뉴스를 영리하게 소비하고 좀 스마트하게 소비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TMI 시대잖아요. 뭐죠 TMI가? 무엇이더라고? Too much information. 하나 안 찍겠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네. 그 아까 재필 씨가 말한 것처럼 이어서 토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마통쇼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를 하시는 거예요? 마통쇼는 여태까지는 이제 게스트들 저희 뭐 뮤지컬 배우도 왔었고 래퍼도 왔었고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서 배틀도 했어요. 막 래퍼 오면은 이제 프리스타일 랩도 하고 약간 예능. 맞아요. 코미디 저희 분류가 돼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아마 여기 하이스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동엽 씨 계시면 거기 나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너무 좋죠. 저희의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태영 씨나 또 저희 기자 둘이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구로면 또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요? 제가 금천구 살기 때문에 완전 가깝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오늘 인연이니까 오늘 계기로 또 많이 좀 서로 좀 도움 주고 받는. 사실 이제 한밤에 작가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제가 한밤에 나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인터뷰를. 근데 재필 씨 들어오기 전이라 가지고 아마
그럴 텐데 아무튼 좀 연예 정보 프로와 연예 매체가 약간 좀 서로 돕고 하는 거는 좀 좋은 그런 거 때문에 저는 기자님하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써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럴 것 같아. 저도 5년 동안 하나 나왔어요. 아니 뭐 쓸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쓸거리가 없긴 해. 쓸거리 이제 JPC는 쓸거리가 많으니까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좀 해드리는 거. 친한 형처럼 대해주시고 친한 동생처럼. 저희 와이프 좋아하겠네. 동생 그러네요. 생겼다고 오늘 얘기하면. 그러네요. 아 제필이가 동생이 된 거야? 이러면서 아 제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정말. 제필씨가 아니라 제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좋죠. 친근하고 이런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친근해 참.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게 제필씨 앞으로 좀 롱런할 수 있는 좀 좋은 원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짧은 시간이나마 좀 정리를 했는데 또 이제 제필씨는 또 활약을 또 기대를 하고요. 또 네. 기회 되시면 다음에 한번 또 너무 좋죠. 정식으로 한번 제필씨의 또 개그맨으로서 약간 역량을 네.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준비해 와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소식과 네, 좀 더 시끄러워져서 그 뭔가 이동엽 씨, 이장원 기자와 함께 좀 완전체의 모습으로 네.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클로징을 오늘 태영 씨가 해주실까요? 예. 네. 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오늘 수업 끝. 딩동댕동 딩동댕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